있었죠. 그쵸? 네. 예,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상이기는 하지만 빈체제와는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런 사상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치를 보존한다. 그렇죠? 함부로 이성가 한계가 있는 이성의 근거에서 함부로 막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고요. 이게 이제 이후에 그렇죠? 민족 국가를 형성시킬 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질들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국가가 나타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정신이 그쵸? 이제 막 이렇게 그 휩쓸고 지나갈 때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영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대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상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반대편에 있는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반대편에 있는 게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언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아, 계몽주의 이전에도 사실 그 원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심지어 청교도 혁명 시기 때도 그 뭐냐, 법의 계약과 법에 의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사뮤엘 러더퍼드의 그, 어, 법과 군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책이 이미 발표가 됐었다라고 하는 내용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뭐예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예요? 명예혁명 시기가 찾아오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발표를 하는데 사무엘 러더퍼드가 말했던 법과 군주라고 해서 얘기했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상적 원류가 바로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의 그 사회계약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그 깔려 있는 철학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자연권이잖아요. 그쵸? 네. 자유로운 개인은 하늘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상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그쵸? 어디냐 그 프랑스 혁명 그쵸? 프랑스 혁명 때는 그쵸? 주요한 원리로 그쵸? 이제 제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실패했다는 데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이제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등장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그쵸? 왜 빈체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서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민주주의자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합의된 민중의 사상과, 그쵸?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쵸? 네.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한다 였잖아요. 자유주의는 어떤 부분에서 찾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합의된 그런 어떤 프랑스, 그쵸? 시민의 정신, 이런 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 시기 때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자유주의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 시기를 지나갈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의 아니, 프랑스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그쵸? 예, 네. 평등을 위해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연권이라고 해야겠죠. 개인의 권리를 마구 짓밟는 일들이 막 자행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주의가 보면서, 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는 국가 권력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개인의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놓는 그런 자유주의 체제를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기나 나폴레옹 시대 때 봤었던 그런 어떤 그 전체주의라고 봐야겠죠. 예,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광기로 휘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한 가치관이 그쵸? 함께 이렇게 매몰되는 그쵸? 그래서 실패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상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짓밟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프랑스 혁명까지도 이어진 거죠. 그렇죠?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예요? 이제 뭐 그 누구냐? 로크 말고도 그 누구였지? 그 사람? 루소, 그쵸? 네, 루소 아,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 나오면서 다 맞는데 바로 그 자유를 말하는 뭐예요? 일반 의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그쵸? 네.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혁명의 적이고 시민의 적이고 자유의 적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이제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러이러한 측면을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쵸? 예,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오히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는 것들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한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자유 사상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권리를 누군가 만약에 침범하고 파괴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설령 국가라고 하면은 그 국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자유주의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한 어떤 체계라고 한다면은 더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식의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걸 애초에 허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체제니까요. 그쵸? 그런 걸 절대 악으로 사실 규정한 거예요. 그쵸? 예, 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쵸? 자연권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개인들이, 그쵸? 일어나서 다 두드려 부실 수도 있다. 네.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애초에 원천 배제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재정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실패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그쵸? 자유의 이름으로 전체주의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예, 그러한 부분을 원천 봉쇄하고 배제한 형태의 자유로운 사상과 사회를, 그쵸? 예, 구축하고 건설하면은 된다. 그쵸? 저 나름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과 계몽 사상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능력과 이성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그런 바탕이 짙게 깔려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한 이제 그 철학적 배경 뒤에는 뭐예요? 인간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쵸? 아, 예, 그러기 네. 때문에 뭐예요? 내버려도 둬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네. 다른 사람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네. 어떻게 하든 네. 타인이나 국가나 사회는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 때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 예, 프랑스 혁명 때 자유나 평등과 뭐 박애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개입할 수 있게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도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개입할 수 있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짓밟고 독재와 광기로 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다? 개인.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절대적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하면 어감이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은 거기에 관여하면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에 의하면은. 다른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물론 그 한계를 둬요. 그 한계를 어디에다 두느냐?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한계를 둬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요. 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건 나의 자유와 권리다. 예, 그러니까 국가 사회는 여기에 저기 뭐냐 상관하지 말고 나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네. 하는 거는 자유주의가 아니죠. 그쵸? 예, 네, 그 그렇죠. 자유주의에서도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우리가 그렇죠.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를 허용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자유주의도 한계를 두는 게 뭐냐면은 타인이나 사회에 어떤 직접적인, 그쵸? 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면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나 거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도둑질을 예로 들었죠. 그쵸? 근데 네. 그래서 하나 뭐 더 나가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게임을 해요. 게임. 네. 예. 재현이가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네. 예, 그게 뭐 선생님한테 피해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선생님이 재현이한테 너 밤새도록 게임하면 어떻게 하냐? 예, 네. 당장 그만해라. 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그쵸. 내가 당신한테 무슨 피해 주지도 않고 내가 내 방에서 게임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쵸? 네. 그리고 그런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다시 프랑스 혁명의 광기나, 그쵸? 아, 예, 그렇죠. 국가에 의한 통제 사회로 가자는 거냐? 이게 자유주의 사상의 그 세계관에선 작동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렇죠. 그게 자유주의 사상의 맹점과 한계이기도 해요. 네. 네. 설령 재현이가 하는 게 뭐 별로 해가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재현이가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쵸? 모르는 네.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서 한마디 해야죠. 그쵸? 네. 그렇죠. 예, 못하게 정신 차리게. 그쵸? 네. 예, 그게 그 사람한테 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자유주의적인 사회나 사상 안에서 그렇게 하면 뭐예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예, 네. 월권이에요. 그쵸? 그리고 네. 오히려 그런 어떤 전체주의 사회로 가자는 거냐,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도 자유주의적인 체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절 몰아내고서 몰아내야만 권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배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사상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폭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군중에 의한 폭주. 그쵸? 네. 예, 이런 걸 막는 데는 어때요? 굉장히 잘 작동하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나설 거예요. 그쵸?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처럼 해서 전체주의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태클 거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자가 나서죠. 그쵸? 예, 이게 뭐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우리의 자유를 질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격렬하게 나서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한계선은 어디다 두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뭘 해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안 가는데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그 자신이나 공동체를 좀먹는 악덕과 같은 행동들이 있다. 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예, 이런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음란한 그런 어떤 도구들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 그냥 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거 뭐가 나쁘냐 이런 거죠. 그쵸? 왜요? 그런 거 내가 방 안에서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 그쵸? 예, 네. 예. 그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죄잖아요. 그쵸? 예.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의 그런 양심이나 정신도 완전히 그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다. 그쵸? 예, 죄에 네. 완전 잠식되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적인 사고관이나 그런 거에 깊이 빠져든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뭐야, 왜 나의 영역을 침범을 해? 이런 거죠. 그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유를 갖고 내 네. 몸을 사용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쵸? 아, 네가 네. 뭔데? 네가 뭐 저기 뭐 히틀러나 나 저기 뭐냐 뭐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라도 되는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유주의의 내포가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한계이자 맹점이기도 하고 또한 반대쪽으로 보면은 또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쵸? 예,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뭐예요? 태클 거는 데는 또 자유주의가 또 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장점을 잘 발휘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나 이런 데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에를 지향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잘 작동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또 얘기하는 게 그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 있거든요. 계약의 자유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행사한 게 자유주의 사상이 맞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요 양편을 이렇게 잘 그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무시하면 어때요? 전체에 종속되면서 전체 음, 사회의 부속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소명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자유롭게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사회나 제도가 어때요? 딱 틀어 막아 버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청교도들도 그쵸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독립하고 그쵸 네. 혁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쵸? 예, 분명히 네. 있어야 되는데 이 한계와 맹점은 뭐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경향에 의해서 그쵸? 예. 네. 이거 분명히 아닌데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상태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지고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쵸? 예,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막 그 한 사회예요. 한 사회나 국가에서 이쪽에서는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뭐 이렇게 뭐 코너에 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자유주의는 뭐예요? 그건 네 책임, 그쵸? 그게 나랑 아, 무슨 상관? 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혁명이나 이제 이런 거 들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을 밀어 넣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좋은 면이 있고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비롯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 근데 뭐예요? 아까 선생님 청교도 얘기 먼저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사무엘 러더퍼드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이 이미 그 원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선악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회의 광기를, 그쵸?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면서 자유를, 그쵸? 보호하고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거는 네. 성경하고 합치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예, 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 자체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상이고 체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극단적 개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방탕이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이라고 하는 권리로 합리화할 수 있는, 예, 아,
예, 그리고 그게 쌓이게 되면 어때요? 사회 문제와 국가의 문제, 병폐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죠. 없는 사상인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100%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면은 위험해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100% 배제하면은 역시 위험해요. 예, 그래서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근대 민족국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상의 짬뽕 같다고. 아, 예, 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잘 된 것이 저거를 견제하고 여기서 못한 것이 여기에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보완이 되고 이러면서 그럭저럭 체계가 갖춰지는 게 우리 현대의 근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현대 국가가 되는 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것조차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쵸? 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거 아까 한 얘기죠. 그쵸? 예, 있다고 보았기에 정부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 그 일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표현, 집회, 출판, 그리고 재판 없이 구금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근현대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네, 예, 자유 세상의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지금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여기에서 처음 주장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수용이 된 거예요. 왜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 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광기로 치닫는 것을 역사가 봤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거기에 반발하면서 그 자유주의가 표현의 자유, 집회와 출판, 뭐 이런 자유들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날에 이제 서구화된 국가들을 가면은 이게 기본 원칙으로 다 채택이 됩니다. 네, 개인은 그쵸 표현의 자유를 갖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그쵸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쵸 집회를 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다. 그거를 국가가 뭐 사전 검열을 한다든가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곧 뭐예요?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막는 최후의 그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각 국가가 자유주의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다 채택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또한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유사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자유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일어났던 게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신분의 자유예요. 그쵸. 아, 뭐예요? 맞습니다. 귀족이 평민을 다스리는 그쵸? 신분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혁명 일으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뭐냐 나폴레옹 법전 첫 번째 뭐예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 처음 제시됐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그래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도 중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신분의 자유를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귀족이 뭐예요? 땅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그쵸? 귀족 소유로 하고 일반 그 농민들은 뭐예요? 그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살아가는 소작농이나 그쵸? 네, 아니면 거기에 속한 농노거나 이러면서 얽매여 살아가는 반쯤 노예 의 삶을 살아가다가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귀족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땅을 어떻게 돼요? 몰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그쵸? 처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니네가 알아서 먹고 잘 살아라. 그쵸? 네,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사회가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땅을 어쩌어쩌해서 요만큼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팔려고 해도 어때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있는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웃집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돈으로 조금 얻어다가 이걸 가지고 하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네. 어떻게 해요? 아니야, 거기에 영주가 있어요. 그쵸?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거기에 귀족 영주가 있어요. 그쵸? 네. 그 영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못 팔아. 그쵸? 여긴 뭐야? 내 영지야. 아, 이러면서 그거 어떻게 돼요?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 그 어떤 그 맥락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나 위에 있는 권력에 의해서 개인이 어떤 자유로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조정되거나 침해를 받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신분적 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예요? 경제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신분적 질서에 얽매이면은 우리가 그 말하는 그런 어떤 자유라고 하는 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같이 주장을 했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기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게 뒤집혔죠. 그쵸? 그래서 네. 예, 전체주의적인 시장 경제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파탄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죠. 이제 더 예, 파탄 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은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권, 자유권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해 개인을 절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개인의 권리를 절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네.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개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리고 그 아, 소유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나 사회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자, 경제가 수요와 공급 같은 변치 않은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고 다른 무엇에 따라 작동한다면 프랑스 혁명 때, 그쵸? 네. 결국 우리 그거 그 우유 사건 얘기했었죠. 그쵸? 아, 기억나시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결국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재앙에 의해서 뭐예요? 이제 다시 신분제가 부활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경제 주체가 어떤 제약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립된 계약에 의해서 그렇죠? 소유권이 이제 이렇게 처분되고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국가가 아니면 사회가 타인이 개입을 한다. 그럼 뭐예요? 자연권 침해고 그렇죠?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타인과 사회와 국가는 뭐예요? 빨리 그쵸? 네. 예, 뒤집어 엎어야 할 그쵸? 굉장히 억압적인 그쵸?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쵸? 타인도 결국 그럼 뭐야 저 사람이 예전 귀족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 상전으로 그쵸? 이런 걸로 이해가 되죠 그쵸? 네. 예.
만약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조건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가부를 말하는 일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회가 그렇죠?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광기로 치닫는 것을 방지한 그쵸?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네. 아,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진영에서 제일 먼저 이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첫 번째 자유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계약의 자유예요. 계약의 자유. 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와 어떤 사상적 측면이죠. 사상적 측면의 자유가 개인한테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건 전체주의라는 거죠. 아, 네, 그거는 개인을 짓밟는 억압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보는 속히 타도돼야 되고, 이런 그 논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빈 체제와는 동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왜 마찰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쵸? 예, 그래서 네. 빈 체제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 바로 자유. 자유주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을 굉장히 때려잡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빈 체제는 뭐예요? 사전 검열을 시행을 하고 아,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귀족 계층, 예, 이런 사람들이, 그쵸? 예, 이런 시장에 개입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장을 하다 보니까, 그, 가장, 그쵸? 네, 가장 격렬하게, 그쵸? 충돌과 마찰이 일어났었던, 빈체제 성립 이후에 충돌과 마찰이 일어났었던 진영이 어디냐면은 자유주의 진영인 거예요. 네, 네. 자유주의 진영과 빈체제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빈 체제는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역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쵸? 예, 그빈 체제 성립할 때쯤 해서 그쵸? 대두됐었던 주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자유주의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자유주의가 현대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후 시대예요. 그 이후 시대에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괴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보잖아요. 그쵸? 네. 그 이후에 자유주의가 말했던 이런 원칙들이 진짜 이러한 것들을 그 막아주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증명이 되면서 웬만한 자유사회, 자유국가 사회에 가면은 이거 다 기본 원칙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계약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출판, 재판 없이 구금되지 않을 자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 뭐 그다음에 뭐 거주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채택되는 역사로 흘러가는 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원칙이 원천 무시된다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전체주의적 광기로 네. 현대사회도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권리들을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놔서 사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힘을 빼주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각자가, 그쵸?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받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 눈치나 억압이나 부당한 간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간섭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예, 네. 아시겠죠? 그쵸? 네. 요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그쵸? 빈체제랑 대립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이 민족주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